젊은 시절 부모 반대로 연인 아영과 헤어진 도연은 홀로 노년을 보내던 중 친구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재회를 한다. 아영 곁에 선 40대 남자 재훈에게 묘한 친밀감을 느끼지만 이유를 알 수 없다. 며칠 후 아영은 도연을 찾아와 재훈이 사실 그의 아들이라 고백한다. 충격 속에서 재훈은 분노하며 도연을 거부하고 도연은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그러나 용기를 낸 도연은 재훈을 찾아가 늦었지만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진심을 전한다. 결국 재훈은 눈물 속에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을 열고 세 사람은 잃어버린 세월을 넘어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한다.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의 한 채 서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철 지난 국화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이른 아침, 이른두 살의 한도연은 늘 하던 대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도연은 허리를 굽혀 정원의 화분을 살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 작은 일상이 그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만.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던 그였죠.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뒷전이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 전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 곁에 더 있어줬어야 했는데. 아내가 떠난 후 도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큰딸은 부산에서,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전화가 오는 정도였죠. 도연은 자식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그들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었던가요? 도연은 정원 일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20대 청년의 모습을 한 도연과 그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미나영, 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26의 도연은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영은 같은 동네에 살던 집안 좋은 교수였어요. 둘은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고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영의 부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와 자신들의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죠. 도연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아영의 부모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영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연이 찾아갔을 때 아영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이웃 사람들은 아영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미친 듯이 아영을 찾았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영,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도연은 사진 속 아영의 미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도연은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편에는 늘 아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평생 지울 수 없는 첫사랑의 상처였죠. 저녁이 되자 도연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도연은 뉴스를 보다가 졸음이 쏟아져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조용하고 고독하고 변화없는 하루였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은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정원을 돌보고 이웃집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갔어요. 도연에게 노년의 삶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큰 기쁨도 없고 큰 슬픔도 없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나날들이었죠. 그는 이미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조용히 늙어가는 것뿐이라고요.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물기를 닦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아저씨, 저 창호 아들 민수예요. 박창호. 도연과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평생을 친구로 지내왔죠. 창호는 도연과 달리 자식복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공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냐?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오늘 오전에 돌아가셨어요. 도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심근경색이었대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가 민수의 목소리가 흐느껴 들렸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은 어디서 치르니? 서울 시내 세진병원 장례식장이에요. 내일 오전부터 조문 받을 거예요. 아저씨, 꼭 오세요. 그래, 알았다. 내일 아침에 갈게. 전화를 끊은 도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검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안에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도연은 양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호야 자네가 먼저 가다니. 도연은 양복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창호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공장에서 일하던 때, 퇴근 후 소주 한 잔 나누던 때,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때,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도연은 문득 자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장례식에는 누가 와줄까 생각했죠. 자식들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웃 몇 명? 창호마저 세상을 떠난 지금 도연에게 남은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외롭게 사는구나. 나는. 도연은 쓸쓸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리고 문득 아영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이 긴 세월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친구의 죽음은 도연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게 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의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도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도연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 거리를 아영과 함께 걷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세상이 아름답고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연에게 남은 건 과거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조차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도연은 세진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큰 건물 입구에는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죠.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서자 흰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연은 안내판을 확인하고 3층 제1호실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죠. 3층에 도착하자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뒤에 섰어요. 천천히 줄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영정사진 속 창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창호야 잘 가게. 도연은 절을 올렸습니다. 2번 절하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들자 상주석에 앉아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왔죠. 아저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야,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내가 와야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도연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적고 빈소를 나왔죠. 복도 한쪽에 마련된 의자에 앉자 도연은 잠시 쉬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나이가 드니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도연은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도연 씨 맞나요? 갑자기 누군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한복을 입은 60대 후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아영?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세월이 흘렀지만 도연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였어요. 도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2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당신이 여기 왜? 창호 씨와 저희 집안이 친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창호 씨 아버지와 친구셨거든요. 아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창호의 집안과 아영의 집안이 같은 동네였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정작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그때 한 남자가 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인상이 단정했습니다. 도연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재훈아. 이분은. 아영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오래전 친구분이야. 한도연 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이시군요. 저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재훈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재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죠. 특히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도연이라고 해요. 어머니께서 이곳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함께 왔어요. 재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재훈의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어요. 그 미소가 젊은 날 자신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아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재훈의 나이는 40대 중반. 그렇다면 아영이 미국으로 떠난 직후에 낳은 아이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재훈은 아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영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도연은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영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죠. 도연 씨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죠. 재훈아,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올게.
너는 먼저 차에서 기다려. 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재훈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재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걸음걸이마저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은 도연을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벤치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 만이네요. 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도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미국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재훈을 낳고 혼자 키우면서 아이 아버지는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혼자 나왔어요. 혼자서요? 도연은 놀라서 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부모님이 저를 미국으로 데려갔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몰랐죠.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혼자 낳기로 했어요. 도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이 혼자 아이를 낳았다니. 그것도 50년 전. 이혼모에 대한 시선이 차가웠던 그 시절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재훈이를 보면서 버텼어요.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영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5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도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영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설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영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아영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가 제 아들인가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대답이 없었지만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부모님이 당신을 해칠까봐, 그리고 당신이 저를 싫어할까봐. 아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다니. 그럼 재훈이는 아무것도 모르나요?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영 씨, 이제라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요. 재훈이가 저를 미워할까봐. 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아영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합니다. 재훈 씨도 알 권리가 있어요. 도연 씨, 저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늦었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영은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재훈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재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신의 아들, 40년 넘게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아들이 격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가까워지자 아영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도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훈은 아영의 붉어진 눈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영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옛날 이야기 하다 보니 감정이 복받쳐서 그래. 오래된 친구분이신가 봐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차에서 기다릴게요. 재훈은 도연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재훈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어요. 저렇게 예의 바르고 점잖은 청년으로 자라다니. 아영이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훈 씨, 잠깐만요. 도연은 무의식 중에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이 멈춰 서서 돌아보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요?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가 있을게요, 어머니. 재훈은 다시 한번 인사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재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영이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연 씨, 제발 아직은 말하지 말아요. 제가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아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도연은 아영을 바라보았어요. 아영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영 씨,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합니다. 알아요. 알지만 지금은 너무 갑작스러워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영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4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을 갑자기 털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처를 주시겠습니까?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번호예요. 아영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 씨, 정말 미안해요. 아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아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영과 헤어진 후 도연은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도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훈, 자신의 아들, 40년 넘게 몰랐던 아들이 있다니. 도연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겨울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기쁨과 슬픔, 후회와 분노,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영과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영, 왜 말하지 않았소? 왜? 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도연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단정한 인상, 예의 바른 태도, 따뜻한 미소. 모두 아영을 닮았지만 어딘가 자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면 재훈이는 뭐라고 할까? 도연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재훈이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4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타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아영의 명함을 꺼냈어요. 미나영. 명함에는 아영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전화를 해야 하나?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도연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영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영 씨, 도연입니다. 아, 도연 씨. 전화 주실 줄 알았어요. 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영 씨. 내일 시간 되십니까?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내일요?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해화동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몇 시가 좋겠습니까? 오후 2시는 어때요? 알겠습니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연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영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재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결정해야 했어요. 도연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달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6의 도연은 가난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영과 함께 미래를 꿈꾸었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만약 그때 아영의 부모님을 설득했더라면 도연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해화동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작고 아담한 찻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아영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영에게 다가가 마주 앉았어요. 오셨군요. 네. 오는 길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녹차가 나왔어요. 도연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영도 차를 마시며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도연 씨, 어젯밤 잠은 주무셨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영 씨는요? 저도요.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영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이제 와서 과거를 탓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재훈이에게 언제 말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재훈 씨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도연의 말에 아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연은 아영의 손을 잡았어요. 아영 씨,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재훈 씨에게 말할 때 옆에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요? 물론입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재훈이를 만나요. 그때 말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도연은 아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영도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5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찻집을 나선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어요. 도연 씨, 그동안 행복하셨어요? 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당신은요? 저도 비슷해요. 재훈이를 키우는 게 전부였어요. 그 아이가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를 흘러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영 씨, 이번 주말 용기 내십시오. 재훈 씨도 이해해 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아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며칠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재훈을 만나 진실을 말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40년 넘게 몰랐던 아들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된 얼굴이 비쳤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잘할 수 있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도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영과 약속한 장소는 강남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재훈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아영이 말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아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영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긴장돼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어요. 도연은 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떨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 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아영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재훈이 들어왔어요. 재훈은 두 사람을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도연 씨도 계시네요. 재훈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재훈과 악수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재훈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연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재훈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재훈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재훈아, 오늘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중요한 이야기야. 잘 들어줘. 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도 긴장한 채로 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어. 비밀이요? 재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너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겠지. 엄마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아서.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알아야 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영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도 아영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연 씨가 내 아버지야.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은 멍하니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도연도 재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뭐라고요?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영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어. 그럼 저는 40년 동안.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가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재훈아. 아영은 재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재훈은 뿌리쳤습니다. 도연도 일어나 재훈에게 다가갔어요. 재훈 씨,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진정해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는데.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우는 도연을 노려보았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40년이 돌아오나요? 재훈아, 엄마를 탓하지 마.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아영은 울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내가 엄마를 미워할까봐. 아영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영을 일으켜 세우며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 씨,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밖으로 나갑시다. 재훈은 대답 없이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연과 아영도 급히 뒤따라 나갔어요. 재훈은 레스토랑 밖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재훈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발,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재훈아, 아영이 재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재훈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도요.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재훈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아영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아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봅니다. 도연 씨 어떡해요? 재훈이가 저를 미워해요. 아닙니다. 지금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겁니다. 도연은 아영을 달래며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분노에 찬 눈빛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도연은 아영을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도연은 주차장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걸 저렇게 알려야 했나. 도연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훈은 진실을 알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재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노에 찬 표정, 눈물,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게 도연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영은 밤새 울었는지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도연 씨, 재훈이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요. 당분간 그럴 겁니다. 시간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영 씨, 참으십시오. 재훈 씨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아요,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전화를 끄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재훈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재훈이 먼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도연의 집 문 앞에 누군가 섰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재훈 씨, 도연은 놀라 말했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도연은 재훈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재훈은 거실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 어머니시네요. 재훈은 사진 속 아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50년 전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예쁘셨네요. 재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재훈에게 차를 권했어요. 차라도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재훈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때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셨어요?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아영 씨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영 씨가 떠난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어머니를 혼자 두었는지. 미안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재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조용히 기다렸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죠.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긴 세월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다는 게 늘 아팠어요. 친구들은 아버지와 공놀이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죠. 재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셨어요. 그랬습니까? 도연은 아영의 고생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훈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죠. 그리고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영 씨가 정말 잘 키우셨어요. 도연의 말에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늘 공허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그게 아버지의 부재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도연은 재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의 눈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재훈의 질문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분이시고 제 피를 나눈 분이시니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재훈의 말에 도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늙은 남자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십시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도연은 재훈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재훈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도연 씨, 아니, 아버지. 재훈이 처음으로 도연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영 씨를 탓하지 않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재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주다니. 도연은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본 아들의 목소리. 그 한마디가 도연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도연 씨, 재훈이가 연락했나요? 방금 다녀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영 씨, 재훈 씨가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요? 네. 재훈 씨는 착한 아이입니다. 당신이 정말 잘 키웠어요. 도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영은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도연은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재훈 씨도 원하고 있어요. 전화를 끄는 도연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영과 자신이 웃고 있었죠.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아영, 우리 다시 만났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 다시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들어오십시오. 도연은 재훈을 맞이했습니다. 재훈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분노도 했고 원망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을지 상상이 가요. 재훈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신지, 어떻게 사셨는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네, 듣고 싶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가난했던 젊은 시절, 아영과의 사랑, 이별, 결혼, 자식들, 아내의 죽음, 그리고 혼자 살아온 세월까지. 재훈은 조용히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어요. 힘든 삶을 사셨네요. 그저 살았을 뿐입니다. 누구나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재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라는 외로움, 어머니의 고생, 공부,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까지. 도연은 재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함께 했어야 할 시간들, 함께 만들었어야 할 추억들이 모두 빠져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재훈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은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4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만나야죠. 셋이서. 재훈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아영 씨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어떨까요? 셋이서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재훈은 일어서며 도연에게 포옹을 청했습니다. 도연은 놀라면서도 재훈을 안았어요. 40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에요. 나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훈도 울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돌아간 후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 가지에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72살의 나이에 뒤늦게 찾아온 아들과의 새로운 시작.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아영이 나타났어요. 아영은 환하게 웃으며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가요? 재훈이를 받아줘서요. 제 아들인데요. 꿈속에서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영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봄꽃이 만발한 길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기분 좋게 잠에서 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어요. 도연은 정원으로 나가 꽃을 살폈습니다. 국화 사이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봄이 오는구나. 도연은 미소 지으며 물을 주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도연은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영이었어요. 도연 씨, 재훈이한테 들었어요. 다음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셋이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우리 셋이 함께 가족처럼. 아영의 목소리는 설레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미소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가족처럼. 전화를 끄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약속한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신경 썼고 정원도 더욱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설레고 떨렸죠. 토요일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진정해라, 한도연. 이제 늙은이가 뭘 그렇게 떨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도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설렘은 감출 수 없었어요. 약속 장소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재훈이 예약해 둔 곳이라고 했어요. 도연은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죠. 식당에 도착하니 재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의 재훈은 도연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재훈은 자연스럽게 도연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은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듣기 좋았어요. 일찍 왔구나. 예약 확인하려고 먼저 왔어요. 어머니는 조금 있다 오신대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어요. 강 위로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치가 참 좋구나. 여기 음식도 맛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약했어요. 재훈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재훈의 세심함에 감동했어요. 아영을 생각하는 재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아영이 도착했습니다.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은 아영은 평소보다 훨씬 화사해 보였어요. 도연은 아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재훈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아영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재훈은 어머니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도연도 아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도연 씨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즐겁게 식사해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앞을 봐야죠. 그래. 재훈이 말이 맞아. 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 상위에 가득했습니다. 자, 드세요. 재훈이 두 사람에게 권했습니다. 도연과 아영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도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뿌듯하게 웃었어요. 저도 이 집 단골이에요. 설계 일로 이쪽에 자주 오거든요. 설계 일은 잘 되니? 도연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몇 개 잡혀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주택 리모델링이랑 작은 카페 설계를 하고 있죠.
대단하구나. 건축가라니. 도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영도 미소를 지었어요. 재훈이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레고로 건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구나. 도연은 재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인쇄소를 운영했지. 작은 인쇄소였는데 명함이며 전단지 같은 걸 만들었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연 씨 다른 자녀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큰딸은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회사 다니고 있지. 그렇군요. 잘 됐네요. 아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연도 그 감정을 느꼈어요. 재훈아, 너도 형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영이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착한 녀석. 아영은 재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은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어요. 강변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예쁘네요. 아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답구만. 사진 찍을까요? 세 사람 다 같이. 재훈이 제안했습니다. 도연과 아영은 망설였지만 재훈이 벌써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젊은 여자가 친절하게 응했습니다.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섰어요. 재훈이 가운데 양옆으로 도연과 아영이 섰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40년 만에 아영과 그리고 처음 알게 된 아들과 함께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이 여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을 확인했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사진이네요. 아영이 말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구만. 세 사람은 계속 강변을 걸었습니다. 재훈이 중간중간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도연과 아영도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아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관계 말이에요. 저는 도연 씨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요. 아영의 고백에 도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훈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재훈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아영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우리 천천히 가봅시다. 서두를 것 없어요. 네, 고마워요. 아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도연도 미소 지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재훈은 어머니를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고 도연은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도연은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재훈과 아영과 함께한 시간 따뜻했고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벚꽃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 도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그날 밤 도연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재훈이 어린아이로 나타나 도연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도연은 재훈을 안아 올리고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재훈은 깔깔 웃었죠. 아영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도연은 꿈속에서도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이구나. 우리가 가족이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정원으로 나가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아버지, 어제 즐거우셨어요? 물론이지. 정말 좋은 하루였어. 저도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이번엔 제 사무실에 놀러 오세요. 그래. 좋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도연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재훈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작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여러 건축 도면과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아버지, 오셨어요. 재훈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멋진 곳이구나. 내가 혼자 꾸린 거니? 네. 3년 전에 독립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재훈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벽에 걸린 설계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재훈은 커피를 내려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셨죠? 재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궁금한 게 많았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어릴 땐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재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살 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렸어요. 아버지가 없다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우리 아빠는 어디 있냐고. 아영 씨는 뭐라고 하셨니? 하늘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전 평생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했지만 그래도 아팠어요.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재훈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전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늘 웃으셨거든요. 힘든 내색을 안 하셨죠. 훌륭하신 분이야. 내 어머니는. 그래서 전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재훈의 말에 도연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함께 했더라면 재훈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재훈아, 앞으로는 내가 함께 할게. 늦었지만 고마워요, 아버지. 재훈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도 재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재훈을 바라보았어요. 뭐냐? 저 결혼 준비 중이에요. 뭐? 결혼? 도연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재훈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년에 만난 여자가 있어요. 이번 가을에 결혼하려고요. 그랬구나. 축하한다. 도연은 기쁜 마음으로 재훈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껴졌어요. 재훈의 결혼식에 아버지로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때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재훈의 질문에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그래도 되겠니? 물론이죠. 아버지시잖아요. 재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마. 기쁘게 해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도연은 재훈의 등을 두드리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예비 신부는 어떤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꼭 만나보고 싶구나. 재훈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재훈과 예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름이 서운지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예쁘구나. 잘 어울린다. 도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훈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어요. 아버지, 어머니께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함께 가주실래요? 물론이지. 아영 씨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그날 저녁 도연과 재훈은 함께 아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영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이한 아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둘이 같이?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훈은 어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함께 앉았어요. 무슨 소식인데? 아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 결혼해요. 뭐? 결혼? 아영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곧 환하게 웃으며 재훈을 껴안았어요. 정말 우리 재훈이가 결혼을 해? 어머, 정말 기뻐. 네, 어머니. 이번 가을에요. 아영은 눈물을 흘리며 재훈을 안고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신부는 누구니? 어떤 아이야? 선생님이에요.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재훈은 아영에게도 은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영은 사진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구나. 우리 재훈이랑 잘 어울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영은 도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 씨, 우리 재훈이가 결혼을 해요. 믿어지세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도연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영은 재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재훈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재훈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재훈아 결혼식은 누가 주례를 서주시니?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상의해서 정하려고요. 재훈의 말에 아영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도 아영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 씨, 우리 재훈이 결혼식 함께 준비해요. 물론입니다. 함께 해야죠. 도연은 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영도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재훈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어머니.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결혼식을 할지, 하객은 몇 명 정도 초대할지, 여러 가지를 의논했어요. 도연은 이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혼자 외롭게 살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훈을 발에다 주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재훈의 결혼 소식, 아영과 함께 준비하기로 한 것,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영과 자신이 웃고 있었죠. 아영,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 믿어지나? 도연은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40년이 흘렀지만 결국 자신과 아영은 다시 만났고 아들의 결혼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도연은 하늘을 향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도연은 재혼의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재혼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도연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라, 재혼아. 도연은 꿈속에서 재혼을 축복했습니다. 재혼은 도연을 향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상쾌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정원으로 나가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장미꽃 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곧 여름이 오겠구나. 그리고 가을에는 재훈이 결혼식이 있겠지.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장미꽃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이 모든 행복이 감사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영이었어요. 도연 씨,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아영 씨는요? 저도요. 어젯밤에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영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재훈이가 결혼을 하다니. 도연 씨 고마워요. 함께 준비해 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아들인데요. 두 사람은 전화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 재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웠어요. 몇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선선해지던 어느 토요일, 재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로서 재혼과 함께 식장에 입장해야 했죠. 잘할 수 있다. 괜찮아.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기쁨과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랑 대기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턱시도를 입은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재훈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재훈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였어요. 긴장되니? 네, 많이요. 괜찮다. 잘할 수 있어. 도연은 재훈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재훈은 아버지의 손길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버지,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하니? 내가 내 아버지인데. 도연은 재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훈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순간을 평생 꿈꿨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결혼식을요. 나도 그랬단다. 내 결혼식에 아버지로 서는 날을 꿈꿨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이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문이 열리고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습니다. 신랑님, 준비되셨어요? 곧 식이 시작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연과 함께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재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갑시다, 아버지. 그래, 가자꾸나.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과 재훈은 나란히 걸어 식장 중앙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객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신부 측 자리에는 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영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있었죠. 단상 앞에 도착한 도연과 재훈은 멈춰 섰습니다. 이제 신부가 입장할 차례였어요. 다시 웨딩 마치가 울렸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지가 아버지와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훈은 은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지도 재훈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지가
단상에 도착하자 도연은 재훈의 손을 은지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행복하거라. 도연은 조용히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영 옆자리에 앉으니 아영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은 채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례의 말씀이 이어졌고 재훈과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혼인 서약을 했어요. 신랑 김재훈 씨, 신부 서은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은지도 같은 서약을 했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세요. 재훈과 은지는 서로를 껴안고 입맞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도연과 아영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아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영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러게요. 우리 재훈이가 어른이 됐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과 아영은 신랑 신부 옆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랑 아버님이시죠?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고맙습니다. 도연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영도 옆에서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연과 아영은 식장 밖에서 두 사람을 배웅했어요. 잘 다녀와라. 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올게요. 재훈은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도연도 재훈을 꽉 안아주었어요. 행복해라. 재훈아.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재훈의 말에 도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도 울고 있었어요. 은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재훈은 아영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영은 재훈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래. 너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신랑 신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연과 아영은 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사라지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죠.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아영이 말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에요. 도연 씨 고마워요. 재훈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셔서. 제가 원래 아버지인데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연의 말에 아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연은 아영의 손을 잡았어요. 아영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관계 말입니다. 저는 아영 씨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고백에 아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물론입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요. 아영은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저도요. 도연 씨, 저도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찻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영과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며 도연은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내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영과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새 출발이다. 도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진틀을 벽에 걸었어요. 재훈의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도연, 아영, 재훈, 은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도연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재밌었니? 네.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어머니도 모시고요. 그래. 그렇게 하마. 전화를 끊은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푸르렀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었구나.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삶.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녁 무렵 아영이 도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 씨, 다음 주에 이사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짐은 거의 정리했어요. 제 집은 좁지만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디든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요. 도연의 말에 아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50년 만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도연 씨 행복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도연은 아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아영을 배웅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도연은 하늘을 향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도연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26의 도연이 아영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평생 함께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꿈속에서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영을 껴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상쾌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정원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제 작별이구나. 도연은 국화꽃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집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아버지, 주말에 꼭 오세요. 은지가 음식 준비한대요. 그래. 기대된다. 어머니도 모시고 갈게. 네. 두 분 다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재훈아. 전화를 끊은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인생은 돌고 돌아도 사랑은 끝내 우리를 찾아온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72살. 인생의 황혼에서 찾은 새로운 빛. 도연의 가슴은 젊은 시절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